추천과학책 코너인데요. 오늘도 두 권입니다. 그 추천과학책 시간이 항상 이제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책은 올해 8월이니까 지난달에 나온 거죠. 예. 그 나와 퓨마의 나날들, 로라 콜먼이라는 그 저자의 책입니다. 그 환경운동가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볼리비아 여행 중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퓨마 와이라를 만났다는데요. 그게 계기가 돼서 낸 책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아, 이거 되게 흥미롭습니다. 표지도 멋있네요. 네, 순식간에 읽어봤는데 이게 예. 퓨마의 얼굴이잖아요. 예. 우리나라 국보 1호가 숭례문이에요.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원래 안 울리는데 이게 약간 이거랑 연결돼서 이렇게 이게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당황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가 숭례문이에요. 예. 그러면 천연기념물 1호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10명 중 9명은요 호랑이라고 대답합니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요 호랑이가 아니라 대구 향산에 있는 측백나무예요. 측백나무요? 어떤 특정한 나무가 있어요. 향산 대구에. 나무군요. 동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래 짜증내요. 아니 호랑이 정도는 천연기념물 1호 정도 대단한 거 아니야 하는데요. 놀랍게도 호랑이는 천연기념물이 아닙니다. 천연기가 속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천연기념물이 뭐예요? 있는 걸 지키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랑이가 한 마리도 없으니까 천연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호랑이는 실체가 없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남한에는, 그쵸. 한국에는. 근데 전 세계에서 호랑이가 가장 많은 나라는요 미국이에요. 러시아 같은데 아닙니까? 미국에 5,000마리가 넘게 살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 미국에 살고 있는 5,000마리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야생 호랑이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야생 호랑이가 아닌 거예요. 이 5,000마리 가운데 6%만 동물원에 있고 나머지는 테마파크, 호텔, 개인 가정에 살고 있습니다. 애완동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애완동물로 호랑이를 키웁니까? 그러니까요. 그 5,000마리가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와 사자 다음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대형 고양이과 동물이 퓨마죠. 예. 저희 옛날에 운동화 상표로서 유명했기 때문이죠. 예, 그렇죠. 근데 퓨마는 한때 80가지 이상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퓨마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캐나다에서부터 아르헨티나 남단까지 아메리카 도처를 누볐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퓨마밖에 안 남았어요. 이 얘기 뭐냐면 그만큼 자연에서 많이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작은 케이지 안에 장 안에는 많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키우던 동물을 쉽게 버립니다. 벌어진 동물은 어릴 때부터 자연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누가 자기의 포식자인지 자기가 누구를 잡아먹을지도 몰라요. 피하지도 잡지도 못하고 산불과 광을 마주치면 도망갈지도 모르고 짝을 찾기는커녕 다른 동물과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동물을 누가 버렸으면 이 동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생동물을 주로 밀매의 희생자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밀매의 희생자인 야생동물 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이들이 생추어리라고 하는 야생동물 보호소를 운영하죠. 이 책의 저자는 미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잘 안 풀렸어요. 온갖 직업을 전전하고 살았습니다. 삶이 두려운 거예요. 이 로라 콜먼이 현실 도피성 남미 여행을 떠납니다. 남미 여행하다 보면 나도 뭔가 좀 결심이 있겠지,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겠지 한 거예요. 그러다 볼리비아 여행 중에 우연히 생추어리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전단을 보고 찾아가요. 그러니까 체류 기간 동안에 너 얼마나 있을 거에 따라서 돌볼 수 있는 동물이 달라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름 정도 머물겠다는 사람에게는 새나 원숭이를 맡겨요. 그런데 퓨마를 돌보려면 최소 한 달은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라는 퓨마가 마음에 들었어. 이를 돌보려면 한 달은 여기 있어야겠나 하는 겁니다. 로라에게 맡겨진 퓨마의 이름이 와이라였습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란 뜻인데요. 이 책은 크게 두 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흐름인데 하나는 이 저자인 로라와 이 퓨마 와이라가 서로 교감을 나누게 되는 과정이에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만화같이 그런 아름다운 장면은 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야생동물과 친하게 되는 게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생추어리에서 일어나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여러 가지 갈등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죠.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지만요. 생츄어리 삶들이 너무나 고된 게 보여요. 풀셋식 화장실, 그다음에 전기가 없는 숙소, 끝없는 노동, 화전민이 지른 불에 지름 부릴 때 산불로 번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생츄어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들 보면 눈물겹습니다. 한 달을 있기로 했던 로라의 선택은 그 1년으로 늘어나고 다시 떠난 다음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거기를 방문하다 15년이 돼요. 그래서 이 야생을 두려워하는 퓨마 와이라와 삶이 두려워서 도망친 젊은 여성이 서로를 믿으면서 깊은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을 읽으면서 독자는 서로 다른 종인 두 생명체가 만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어요. 이 책을 정말 재밌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 한번부터 이걸 읽다가요. 나도 볼리비아 가는 비행기표 끊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국 아마존 회고록 분야 1위 아마존 후기 12,000개를 받았다고 하네요. 독자들의 반응이 엄청 뜨거운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예, 저도 한번 좀 읽어봐야겠네요. 궁금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지금 퓨마가 또 그 고양이과라는 건 참 저 재밌는데요. 고양이가 참 대단한 동물이에요. 제규어, 퓨마, 표범 이런 동물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얼핏 모양만 보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표범, 치타, 제규어, 퓨마예요. 다 비슷한 게 고양이과예요. 우리 호랑이는 잘 알고 있으니까. 호랑이와 사자를 빼고 나면 커다란 고양이과는 표범, 치타, 제규어. 표범이 레오파드잖아요. 레오파드, 치타, 제규어, 퓨마인데요. 퓨마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 표범, 치타, 제규어는 전박이에요. 전박이요? 퓨마는 아니에요. 퓨마는 처음에 태어날 때 전박이지만 석 달만 지나면 얼룩무늬가 싹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랑이, 사자 같은 그런 표범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하기 쉬워요. 문제는 치타, 제규어, 표범을 구분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치타는 그냥 온 몸에 타원형으로 그러니까 동그란 그 점들이 막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표범은 동그란 점이 아니라 점이 여러 개가 모여 도넛처럼 둥글게 모여요. 근데 제규어는 도넛처럼 생긴 점 사이에 한 가운데 또 점이 있어요. 그럼 표범하고 제규어 구분이 가장 어렵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규어가 제일 낮아. 제규어가 그러니까 치타는 점이 있다. 표범은 도넛 모양이다. 표범보다 제규어가 한 글자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넛 가운데 점이 있는 게 제규어다.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무늬나 그런 패턴들을 보지 않고 모양새 그 몸매 쉐이프만 보면 참 구분하기 어려운 거죠. 그 중에 치타는 좀 특이하게 좀 생겼으니까 날씬하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인다고 하면 표범이죠. 우리나라 치타 제규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퓨마는 아메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인도 없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퓨마는 그 신발 브랜드에 있고 제규어는 또 차 브랜드에 있어서 우리한테 좀 익숙하죠.